스드메 결혼 준비 가장 확실하게 알뜰한 가격으로 최고급 퀄리티로 할 수 있는 방법, 메이크업과 스튜디오 촬영과 본식 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업체라도 이런 정보를 제공 안 해준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오띠모 웨딩, 얼마나 대단한 업체고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 업체인지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대 의대를 나왔다고 쳐요. 그 중에서 가장 눈썰미가 좋고 손끝에 뭐라 그러나 이 손재주라 그러나요? 이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들과 눈썰미가 뛰어난 사람이 성형 수술을 하게 되면 가장 이쁜 성형 수술이 되겠지만, 눈썰미도 없고 손재주도 없고 머리만 좋아서 서울대 의대 간 사람이 성형 수술을 한다면 여러분 성형 수술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되겠죠. 1,000만 원 가지고 성형 수술했는데 10억짜리 가치의 성형 수술이 되는 경우가 있고, 10억을 가지고 성형 수술했는데 1,000만 원짜리도 못 되는 성형 수술이 있다는 거 뭔지 아시죠? 실력이라는 겁니다. 어떤 업체가 웨딩드레스 샵이든 웨딩 컨설팅이든 웨딩 플래너든 웨딩 메이크업 전문가든 스튜디오 촬영 전문가든 나처럼 오너가 직접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보셨습니까? 스드메 결혼준비 메이크업 스튜디오 촬영 본식 사진 잘하는 방법 어떤 거라고요? 일단 남이 올린 후기 믿지 마세요. 남들이 올린 메이크업 잘한다, 원장님 멋있다, 기타 등등 후기는 포인트 받고 올린 가짜 후기, 포인트 적립해서 스드메 가격을 깎으려고 올리는 신부님들의 잘못된 나쁜 과장 광고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 동영상을 보는 신랑분들은 100% 공감할 거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이 공주가 한 마리 들어있는 신부님들은 내가 하는 말이 뭔 소린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남자분들은 너무 현실적인 결혼 준비에 나처럼 똑똑하고 진짜 깐깐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여자분들은 그냥 분위기에 들뜨거나 어느 업체가 잘한다면 그게 가짜 후기인지 진짜 후기인지 구분 안 하고 그 업체를 믿는 경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신부님보다는 이 신랑분들이 내 동영상을 봤으면 좋겠고요. 업체들이 웨딩 컨설팅이나 웨딩 플래너 기타 등등 업체들이 좋은 후기 올려주면 우리가 포인트 드릴게요. 뭐 대충 뭐 기본 3만원에서 5만원 같아요. 한번 올려주면. 그러면 10번 올리면 30만원이고 100번 올리면 뭐 300만원 깎아준다는 얘기인데, 그럼 300만원짜리 패키지를 계약하면 300만원 차감받으니까 공짜로 하겠네요. 그런데 왜 신상 웨딩 드레스를 포함시키고 메이크업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러면 뭐 500만원도 나오고 1,000만원짜리 바가지가 왜 생길까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스드메 결혼 준비 메이크업 가장 잘하는 방법, 웨딩드레스 가장 잘 입는 방법, 스튜디오 촬영 가장 잘하는 방법은 후기를 믿지 않는다가 정답이고, 인터넷에서 네이버 검색창에 스드메 업체, 메이크업 업체, 뭐 결혼 준비 업체, 웨딩드레스 업체 5군데서 15군데서 20군데 쳐보면 그 업체별로 동영상을 찍은 오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미처 신랑 신부가 몰랐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아니면 그 정보 안 주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지, 왜 저런 동영상을 찍었는지 모르는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저 자기네 PR만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네 대해서 수준을 얘기해주는 업체가 없어요. 오띠모 웨딩, 라팔 웨딩만 메이크업과 웨딩드레스와 스드메 가격과 도미용 기타 정상적으로 모든 걸 정품을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업체라는 거죠. 그리고 웨딩드레스 설명은 제가 요 앞편에 했기 때문에 앞편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찾아보냐면 라파엘 웨딩이나 오띠모 웨딩은 같습니다. 오띠모 웨딩은 정상적인 웨딩드레스 샵이라고 보면 되고, 누군가가 싸게 하니까 자꾸 항의를 해서 라팔 웨딩이라는 천주교 세례명을 가지고 알뜰 재능 기부하는 업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같은 상호를 씁니다. 네이버 내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카페 와보시면 웨딩드레스 정보편, 스드메 정보편, 메이크업 정보편, 스튜디오 정보편의 동영상이 있는데요. 요 동영상을 찾아보시는데, 이 날짜는 제가 11월 13일이나 4일자에 올라간 글들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정보를 보시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고민 안 해도 되고, 일단은 이 정품이 이거라는 거를 알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다는 정보 말씀드리고 정보 이어가겠습니다.
웨딩 메이크업을 어떤 업체가 잘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신부님? 신랑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냥 빠지시고요. 신부님 궁금하시죠? 신부 메이크업 잘하는 집들은요, 강남에서 최소 5년 된 업체 중에 원장이나 부원장이 메이크업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이크업샵에는 원장이라는 사람이고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웨딩 메이크업샵에는 원장보다 부원장이 훨씬 더 메이크업 잘하는 집도 있고요. 5대5라고 보면 돼요. 어디는 원장이 잘하는데 어디는 부원장이 잘하고 어디는 실장이 잘하는 게 룰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왜냐면 원장은 맨날 메이크업이 올드 해가지고 클레임 걸리는데 거기 실장 아이는 메이크업을 너무 신부님들하고 대화도 잘하면서 너무 만족스럽게 잘해준다. 평가가 좋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신랑 신부 모르지만 우린 이 어깨를 알잖아요. 우리는 내가 정상적으로 메이크업샵에 돈을 입금시켜서 원장이나 부원장 또는 내가 21년 동안 원장 부원장만 데리고 일을 해보니까 논리가 나와요. 원장 부원장이 하면 클레임이 안 걸린다는 거. 강남에서 5년 이상 메이크업샵 한 사람 중에 원장 부원장님에서 메이크업 클레임 걸리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케이스는 하나도 없고 조금 아쉬워야 하는 사람은 있겠죠. 우리나라 결혼 문화가 어때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나 저녁에 아침에 출근할 때나 또 퇴근할 때 저녁에 퇴근할 때 지하철 타다 보면 강남역이나 이런 데는 미어 터져 가지고 막 진짜 줄 서서 타야 되고 줄 서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올라가야 되니까 앞 사람이 안 올라가면 내가 못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결혼하는 날 메이크업샵들이 아침에 그렇습니다. 신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10분 단위로다가 뭐 동시에 5명, 동시에 10명 들어가서 뭐 11시 결혼, 뭐 12시 결혼, 1시 결혼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복잡한데 스텝급인 나가를 베이스 메이크업 해주고 마무리만 뭐 팀장이 해주고 이런 조건으로 했는데 메이크업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팀장이 마무리도 마음에 안 드니까 더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이 메이크업 다 지우고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이미 다른 사람들 다 스케줄이 짜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부님이 거기서 큰 소리 치고 싸우려고 덤비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안을 조성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신부님 편 안 들어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또 웨딩 메이커 원장들이 신부님들한테 솔직할 수 없는 부분이 웨딩 컨설팅에서 C급 스드메 패키지, 싸구리 패키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가 패키지, 고가 패키지 세 가지를 이제 입금 액수가 틀려지는데 신부님이 예를 들어 진로 싸구리 패키지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 천지가 개벽을 하더라도 스텝급 메이크업이에요. 스텝급이 베이스 메이크업 해주고 마무리만 팀장급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 신부님이 좀 중가였다라면 이제 뭐 스텝이 베이스 메이크업하고 뭐 마무리는 뭐 부원장이나 원장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뭐 실장이 베이스, 실장이 메이크업, 실장이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메이크업 원장님들은 웨딩 컨설팅 가서 받아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신랑 신부 메이크업을 정상적으로 상담 못 해주는 거예요. 신부님이 낸 돈이 작기 때문에 제가는 못 해드리고요. 이거 노골적으로 말 못 해줘요. 신부님들이 기분 나빠서 또 나쁜 걸 쓸까봐. 어차피 나쁜 거를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포인트 적립해 놓은 거에서 차감되거나 그걸 안 주려고 업체랑 싸워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나쁜 글은 안 쓰고 좋은 글만 쓰기 때문에 더 환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포인트를 주고받는 개념에서 결혼 준비하는 분들은 어차피 노예가 돼서 결혼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마음에 안 들어도 좋아하는 척 해야 되는 부분들 얼마나 많을지 나는 상상이 갑니다. 뭐 운 좋게 피해 나간 몇 사람은 나는 그런 일이 안 겪었는데 이분이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100명 중에 95명은 그렇게 당한 거고요. 100명 중에 5명 정도는 이 뭐 말빨이 세대든가 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뭐 그런 서비스를 받았겠죠. 전 그거는 뭐 인정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메이크업 원장들도 메이크업 상담할 때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메이크업실과 웨딩 컨설팅과 유책 관계, 입금 관계 때문에 부실한 서비스가 나온다는 거 얘기하는 거고 메이크업샵은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거예요. 강남의 어떤 업체도 좋으니까 실장님이나 부원장이나 원장님이 베이스 메이크업 마무리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해주세요 해야 돼요. 웨딩 플래너나 웨딩 컨설팅이나 웨딩 툴샵한테 토탈샵한테 그래야 문제가 하나도 안 생깁니다. 나중에 딴 소리 안 들으려면 그러면 그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실망을 안 시키는데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그쪽 부원장이 그쪽하고 일한 지가 얼마나 됐냐 갓 입사했다 그러면 이분 경력을 자주 옮긴다는 것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쫓겨다니는 거거든요. 결국은 또는 오너가 진짜 진상이라서 그 업체에서는 일을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는 거죠. 직원이 자주 바뀌는 메이크업 샵은 원장한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나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뭐 그분들이 날 헌담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나는 웨딩드레스 만드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자가 스드메 가격 반값만 받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받는 사람을 헌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내가 원장이나 부원장 거 메이크업 보장해주면서 그 원장이나 부원장이 실망시켰다면 그건 내 잘못은 아니죠. 왜냐면 나는 다 점검을 해서 저희들에 대한 돈을 입금시켜서 메이크업 서비스 A급으로 하게 만들어줬는데 그쪽 사정상 1년에 한두 번 그런 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나도 그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뭐 내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 늘 체크는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요. 이렇게 돼서 스드메 메이크업은 이렇게 되는 거고 메이크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촬영 메이크업과 결혼 메이크업과 혼주 메이크업이 있는데 촬영 메이크업은 조금 진하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신부님 얼굴에 따라서 좀 너무 진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부드러워야 되는 사람이 있지만 공통적인 점은 무조건 진한 게 스튜디오 촬영 사진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하게 해주면은 메이크업 원장님들이 설명 안 해주고 진하게 해주면 그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진한 메이크업 싫은데 특히 일생에 진짜 얼굴에 메이크업이라고 제대로 안 받아본 사람들은 어색해서 촬영 메이크업 하면 막 어색해 미치려고 그러는데요. 이 전문가들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 라면을 삶잖아요. 그러면 뭐 동시에 넣어가지고 삶으면 몇 분에 먹으면은 센 불로 끓이면은 몇 분 있다 먹으면 꼬실꼬실하게 먹을 수 있고 뭐 어떻게 되면 뭐 불어서 뭐 이게 나오듯이 메이크업 오래 한 사람들은 룰이 있어요. 이 정도 메이크업은 사실 잘 날고 하는 룰이 있는데 그 설명을 신부님들한테 안 해주고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이 신부님들이 놀라가지고 나 거기 메이크업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진했어요. 결혼할 때 거기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부님 그거 촬영 메이크업이고 사진 잘 나죠? 잘 나왔대. 그러면 그 메이크업 잘 하신 건데 아, 설명을 못 들으셨구나. 결혼 메이크업도 그쪽 잘하니까 해보세요. 그러면 저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할 때 너무 진해가지고 다른 데 해주세요. 이런 신부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웨딩 원장님이나 웨딩 일을 하는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신랑 신부한테 안 줬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카페는 웨딩 정보를 이렇게 많이 내가 올려주는 이유가 그들이 못했던 거를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촬영은 조금 메이크업이 좀 진할 것이고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하는 날 그 메이크업 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결혼하는 날도 나는 요 톤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결혼하는 날은 요거부터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 사인 좀 해놨다가 내가 예를 들어 뭐 12월 17일 결혼이니까 그 누구누구 신부는 뭐 진한 메이크업 싫어하는 거 이렇게 체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님.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하는 날은 머리가 길어야 정상이에요. 물론 짧은 사람들이 요즘 많아서 뭐 짧게 하는 분들도 많은데 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절대 자르시면 안 됩니다. 신랑은 결혼이나 촬영 일주일 전에 머리를 다듬어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신부님들한테 내가 부탁하는 거는 메이크업 원장님들 이 얘기 또 안 하죠. 왜냐면 안 하는 이유가 임박해서 추가비 받아먹기 해서 안 하는 영리한 원장님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신랑 신부 돈 때문에 부담 안 주고 싶어서 말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웨딩드레스 만드는 내가 코디를 해준다면 나는 우리 신부님들한테 100명 중에 90명은 무조건 갈색 머리 염색해 줄 거예요. 뭐 약간 뭐 레드 색깔이 들어갔거나 뭐 이런 거 전 싫어합니다. 자연 갈색 머리가 가장 드레스랑 매칭이 잘 돼요. 신부님 얼굴도 메이크업해서 이쁘고 웨딩드레스도 화이트 뭐 약간 아이보리해서 이쁜데 신부님 머리만 변하지 않았어요. 그 블랙이 어울릴까요? 블랙 머리는 드레스 입으면 안 어울리는 거. 100명 중에 피부 색깔이 하얀 편에 이마가 이쁘고 피부 좋은 사람은 블랙도 나름 어울려요. 고급스러울 뿐이지 우아하게 또 어울리진 않아요. 소련이나 저기 유럽이나 이쪽 사람들이 웨딩 드레스 입으면 왜 이쁜지 아세요? 피부 색깔하고 머리 색깔하고 드레스랑 쫙 달라붙으니까 다 럭셔리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신부님들이 반쪽이 많아요. 그렇게 내가 상담할 때 머리 염색을 해주세요 해도 안 하고 옵니다. 그리고 이마가 좁거나 눈이 짝짝이거나 오른쪽 볼이 이쁘거나 왼쪽 볼이 이쁘거나 이거 스튜디오 촬영할 때 얘기해 줘야 되고요. 이마가 좁은 사람들은 그런 이마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 사진을 갖고 와서 이런 헤어를 해주세요 해야 돼요. 이마 좁은 신부를 이마 넓게 하는 헤어스타일은 없습니다. 내가 이 메이크업의 클램 유형을 아는데요. 메이크업에 대한 클램은 거의 없어요. 10명, 100명 메이크업을 하면 5명 정도가 진한 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클램이 없다는 얘기고 헤어에 대한 클램은 100번 하면 5명한테 클램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훅가시가 너무 푹 처졌다 머리가. 그래서 여기 귀 위에 있는 데를 뭐라 그래? 옆구리죠. 그러니까 정면이 아니고 옆에 머리가 축 처져서 내가 너무 우아하게 안 나왔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신부님들이 미리 스튜디오 촬영할 때 그 헤어하는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처지는 머리이기 때문에 촬영 중에 너무 처져서 사진 못 찍을 수도 있으니까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 풍성하면은 스튜디오 도착해서 촬영 이모님들이 머리를 좀 만질 줄 알거든요. 그분들이 만져주거나 한 30분 지나면 좀 처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신부님들이 메이크업 원장님들한테 부탁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데, 메이크업 원장님이 스튜디오 사장님들이 신부님들한테 딱 제시를 거는 게 뭔지 아세요? 문 나갈 때 마음에 든 거는 촬영 중에 문제가 생긴 건 내 책임이 아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부님들 웨딩 메이크업 원장이나 부원장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신부님들이 자기 몫을 챙겨야 된다. 스튜디오 촬영할 때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서 좀 스튜디오 촬영에 제대로 시간을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컨셉을 잡아야 된다. 또는 그게 정 걱정되면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하기 전에 스케줄 잡아가지고 한번 가서 상담해 주는 것도, 메이크업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서 메이크업 상담은 제가 마무리했고요. 또 이제 신부님이 메이크업 했는데 마음에 들면 메이크업 샵에다가 혼주 메이크업도 부탁하면 되는데요. 다른 데는 비싸게 받는데 우리는 혼주 메이크업 15만 원에 추가비 없이 기타 뭐 피스를 꽂아도 무료 서비스로 보통 15만 원에 받고 있고요. 여기다가 아빠는 5만 원, 결혼한 여동생은 1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결혼한 언니는 혼주로 들어가서 15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요거는 내가 정해준 가격이 아니고 직접 여러분 촬영 메이크업 했던 샵에다가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날 메이크업은 웨딩드레스 샵으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메이크업 샵으로 가면 이모님이 웨딩드레스를 가지고 메이크업 샵으로 가서 거기서 드레스를 입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방에서 결혼하시는 분들은 메이크업 샵에서 드레스를 입고 가다 보면 뭐 저 화장실도 들려야 되고 뭐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차 속에서 한 2시간 3시간 지루하니까 가서 입는 거, 지방에서 결혼하는 분들은 현장 가서 입고, 그리고 그렇게 입혀진 드레스랑 턱시도는 쫓아가는 돔이나 스튜디오 촬영하시는 분들이 서울로 갖고 와서 드레스를 반납해 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튜디오 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은 보름 전에만 찍으면은 액자 나오는 거는 상관없고요. 모바일 청첩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 반에서 2달 전에 찍어야 되고요. 무조건 스튜디오 촬영은 2달 전이 좋은 것 같습니다. 3개월은 너무 빠르고 30일은 너무 빠듯합니다. 모바일 청첩장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2달 전에 찍으면 될 것 같고요. 장마철이 끼었거나 한겨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못 찍는 사람들은 뭐 3, 4개월 전에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스튜디오 촬영은 신랑 신부들이 스튜디오에다 직접 연락하는 게 아니고요. 스드메 패키지 계약한 업체한테 몇 월 며칠 찍고 싶습니다. 3가지 날짜를 정해지면 스튜디오랑 메이크업실랑 다 조율해가지고 스튜디오 촬영 날짜가 정해지는데요. 스튜디오 촬영할 때 입는 드레스는 모든 업체가 촬영 드레스 흰색이나 아이보리에서 2벌, PT나 파티 드레스나 미니 드레스 1벌 이렇게 3벌을 입혀주는 거 맞고요. 스튜디오 촬영은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이 기본이고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는 촬영하는 날 아침에 가서 고르시면 됩니다. 아침에 가면 촬영을 담당하는 이모님들이 거의 뭐 웨딩 디자이너 수준으로 촬영 드레스를 잘 골라주는데, 촬영 드레스는 새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흥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진만 잘 나오면 되고, 요즘 뭐 본식 드레스 따로 뭐 촬영 드레스 따로 안 해주고 본식 드레스를 촬영용으로도 내보내고 촬영 드레스를 결혼식에도 내보내는 그 생각이 좀 나랑 틀린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차피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촬영 드레스 바닥이 너무 더러워서 다음 주에 결혼하는 신부가 입을 본식 드레스를 내가 지금 입고 촬영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나도 내가 결혼할 때 누군가가 일주일 전에 또 촬영했던 드레스 내가 입어야 되고, 뭐 내가 3개월 전에 계약했는데 누군가가 그럼 내가 90번째 입어야 될 결혼 드레스를 입어야 되고, 뭐 촬영까지 나갔던 드레스를 입으니까 얼마나 더러워졌고 남내지고 허름해졌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촬영 드레스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촬영 드레스는 이쁘고 안 이쁜 걸 떠나서 디자인만 괜찮으면 사진에는 뭐 새거니 흥건이 노출이 안 되니까 입을 때는 살짝 기분이 나쁠 줄 몰라도 촬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신부님들이 촬영 드레스를 한 5벌에서 7벌 이모님이랑 상해서 고른 다음에 한 5벌 정도를 피팅하고 2벌을 선택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봉은 이모님이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 턱시도 입어보는 건데, 신랑 턱시도도 스드메 계약할 때 웨딩드레스 투어할 때 입어보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는 게 어차피 10명 중에 8명은 신랑이 본인이 양복 정장을 맞춰가지고 입는 케이스가 요즘 정상적인 루트 같고요. 그리고 2명 정도는 뭐 우리가 제공하는 턱시도 입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스튜디오 촬영하는 날 턱시도를 입어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내 걸 입어야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본인 걸 한 벌에서 2벌 갖고 오시라는 얘기 해드리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할 때는 촬영 드레스 2벌, 뭐 파티 드레스에서 총 3벌을 입게 되지만, 신부님이 캐주얼 정장이거나 신랑도 정장이거나 또 뭐 한복이거나 많이 갖고 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신부님이 그 스튜디오에서 3시간 찍어주는 거지 4시간 찍어주는지 시간 안에 찍을 수 있는 만큼만 찍어주고, 나머지는 스튜디오에서
얼마 더 찍는 시간 연장, 예를 들어 30분이면 30분에 대한 연장비를 받고 이모비도 그 애적으로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비가 나온다는 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은 촬영 드레스를 고르고 메이크업샵 가서 메이크업 할 때 어떻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메이크업에 대해서 기타 등등등등 이모님이나 그 마음에 안 들면 메이크업 하는 분들한테 말 안 하고 이모님한테 하거나 하면 되는데, 가장 좋아하는 거는 메이크업 원장한테 직접 얘기하는 걸 가장 그분들이 좋아하는 게, 그분들한테 클레임이 걸리면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업체랑 분쟁 때문에 그분들이 싫어하세요.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부님하고 끝장 보고 마음에 들게 해주는 걸 가장 좋아하시니까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시고, 그래서 메이크업 신랑 신부 포함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받고 나서 스튜디오 도착해서 스튜디오 촬영을 하게 되는데, 스튜디오 촬영할 때는 신랑 신부가 분명히 뜻을 전해야 됩니다. 나는 오띠무 웨딩 또는 모 웨딩 무슨 컨설팅에서 이렇게 상담받고 이 집 컨셉 중에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왔는데, 우리는 요걸 찍을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우리는 요것만 잘 나오면 나머지는 상관없습니다. 작가님이 했을 때 좋은 사진이 나오는 거고, 신랑 신부가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신랑이 신부 보고 등 좀 긁어줘, 또는 신부가 신랑 보고 등 좀 긁어줘. 그런데 고기를 꼭 집어서 긁어주진 않잖아요. 거기 하다 긁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튜디오나 메이크업이나 신랑 신부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1년에 메이크업은 헤어 때문에 1년에 한 5명 정도의 그 불편함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스튜디오 촬영 같은 경우에는 추가비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맞고요. 스튜디오 촬영은 내 컨셉대로 안 찍어줬다는 게 1년에 한 서너 명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동영상을 찍어서 늘 얘기하는데,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하는데 안 보신 분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모르니까 또 그런 일을 겪는 것 같아요. 뭐든지,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점에 갔잖아요. 음식점에 갔는데 예를 들어 나는 무슨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마늘 넣지 마세요, 생강 넣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손님이 해줘야 되는데 업체에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최인류 요리사가 요리를 해줘도 내가 원하는 먹자는 음식을 넣어줬을 때는 그저 우리가 보는 그림일 뿐이에요. 그림의 떡. 그러니까 스튜디오 촬영할 때, 메이크업 할 때 여러분의 뜻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또 스튜디오 원본 CD가 나가기 때문에 수정본은 안 사도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100명 중에 95명은 원본으로 써도 문제가 없는데 포토샵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분들은 스튜디오 촬영하고 나서 나는 포토샵을 진짜 해야 돼 하는 분은 스드메 계약할 때 우리한테 미리 그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 우리가 포토샵 할 때 그 스튜디오한테 이 신부님은 포토샵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장님 그건 죄송하지만 그럼 그 포토샵을 우리가 안 하고 그러면 잘하는 그 보정업체에다 맡겨야 되는데 추가비가 들어갑니다. 해서 추가비를 내는 조건으로 제대로 된 포토샵을 업체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니까 신랑 신부님들이 미리 포토샵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포토샵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요, 포토샵 해놓으면 내가 아닌 내가 돼버리기 때문에 메이크업에서 이미 50% 내가 아닌 게 돼버렸는데 포토샵까지 하면 거의 100% 내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10년 후에 아기가 나가지고 엄마 사진 같아 안 해, 신부님이 봐도 실증 납니다. 그래서 포토샵은 안 하는 게 좋고요. 모바일 청첩장에 들어가는 서너 것 정도는 나는 하라고 하는 케이스는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는 게 좋은 게, 어차피 스튜디오 촬영하면 원본 CD는 그날 주거나 그 이튿날 주거나 또 추려서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본을 다 주면 한 2,000컷을 줘야 되니까 대사가 크니까 추려서 한 500컷, 1,000컷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 참고하시고,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하고 나서 추가비가 왜 나오냐면, 신부님이 스튜디오 촬영하면 20건만 잘 나오면 되는데 사진 잘 나온 게 100에서 200컷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튜디오 셀렉하는 사람들이 웨딩 플래너 수신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신랑 신부 자존심 건드려서 이거 추가비 받아 먹을 줄 알기 때문에 비싼 바가지를 써요. 보통 100에서 300만 원 바가지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난 바가지라고 얘기해요. 100명 중에 50% 마음에 안 들어가게 추가를 내고 억울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막 분위기에 들떠서 신랑 신부 자존심 건드려가면서 신부님 이거 200매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래 스토리가 어울리는데요, 줄일 게 없네, 이렇게 바람 넣어요. 그럼 신부님이 바로 얘기하면 이제 앞에 있는 그 웨딩 플래너 출신의 그 사람이 당황해 할까봐 신랑 보고, 자기야 그렇다 이러면 남자들은 대부분 추가해 이러지, 거기서 쪼존하게 남자들이 안 돼 이러면 남자 자존심 구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떨결에 하라를 했는데 신부님은 그거를 그냥 사실대로 믿고서 계약을 딱 해버리네. 그러면 신랑 신부랑 술 한잔 먹고 싸우는 거죠. 네가 하라 그랬잖아, 네가 하라 그랬잖아, 네가 물어봤잖아, 당황했잖아, 뭐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지 진짜 하라 그랬냐,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지게 돼요. 여기서 그럼 그 이튿날 스튜디오에 전화해보니까 이미 작업 들어갔다고 취소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촬영하고 나서 셀렉할 때는 신부님 혼자 가세요. 신부님 혼자 간 사람 주고 바가지 쓰는 사람 없어요. 신부님 혼자 가는 사람 주고 웨딩 플래너가 장난 못 칩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웨딩 플래너가 웨딩 컨설팅에서 나를 엄청 욕하고 스튜디오에서 엄청 욕하지만 나는 어차피 제대로 가격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싸구리 패키지 했다가
신상 웨딩드레스 입혀주는 사람이니까 오지 말라 해도 우리 손님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정보를 잘 들으시고 알뜰하게 결혼 준비하시고요. 스드메 패키지 중에서 가장 바가지가 심각한 게 스튜디오 내수 추가, 액자 추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다가 여러분 신혼여행 가면 또 요즘 카메라가 좋기 때문에 현지에서 스냅을 찍거나 기타 등등 할 거잖아요. 스튜디오에서 매수 추가를 뚫리시면 현지 가가지고 카메라맨한테 몇 컷 사진 제대로 찍어달라고 그러세요. 그게 훨씬 낫고요. 거기서 찍어온 파일을 우리한테 가져오면 본식 사진에 연결시킬 거예요. 지금부터 본식 사진에 대한 얘기 한 3분만 해드릴게요. 본식 사진 업체가 뭐월 며칠 결혼하는 신부 중에 예를 들어 사진 잘 나오는 데가 예를 들어 뭐 P호텔 예시콜이라 할게요. P호텔에서 11월 15일 날 결혼하는 신부 있으면 문의 주세요. 무료로 찍어 드릴게요. 그 대신 샘플로 쓸게요. 그 액정에 사진이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혼자 찍는 게 아니고 2명, 3명 가서 샘플을 찍습니다.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올려요. 스냅 전문 업체 해가지고. 그러면 신부님들이, 내가 그랬잖아요. 신부님들 마음속에 공주님이 한 마리씩 꼭 잠재있다고. 이 공주님이, 저 집에서 나 스냅할래. 신랑들이 볼 땐 신랑들은 사기 안 당한다니까요. 그런 쪽으로는 신랑들은 냉철하게, 에이, 저거 진짜 모델 아웃이지. 저기 실제 저렇게 나오겠냐? 우리가 결혼하는데 천장도 낮고 좁고 어두운데? 이거를 이해하는 신부들이 몇 명 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그런 스드메 업체, 본식 업체를 믿고서 했다가 나중에 꽝 되면 돈 버리고 신부님한테 욕 듣고 한마디 듣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신랑 신부 싸우려고 헤어지려고 결혼합니까? 하나의 마음이 돼가지고 애기 낳고 딸 낳고 진짜 인생에 성을 하나 쌓고 잘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랑 의견 존중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스드메 패키지에 포함되는 본식 사진한테 서브 촬영 부탁하세요. 알바비로 10에서 20만 원이면 될 겁니다. 물론 스드메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찾으려 했던 사람들은 그 비용이 100만 원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비하면 본식 사진 업체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또는 그것도 싫으면 결혼하는 날 아침에 신부님이나 신랑이 본식 사진 나온 사람들한테 팁을 주세요.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집어주고 우리 신부님이 사진 욕심이 좀 있어요. 또는 신랑은 우리 신부가 사진 욕심이 많아요. 또는 신부는 우리 신랑이 나는 괜찮은데 사진 욕심이 많으세요. 많이 찍어주세요. 이 말 한마디에 500컷 찍을 거 700컷 찍어주고 1000컷 찍어준다는 거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지만 나는 거짓말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설레임 스튜디오하고 이건 스튜디오가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건 스튜디오는 야외 촬영 나가거나 옥상 컷을 찍으면 추가 비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 안 되는데 설레임은 야외를 나가도 뭐 나가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5만 원짜리 수정본을 사 주시든가 아니면 좀 액자라도 구매 하나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 촬영할 때 이모님들은 4시간이 지나면 한 3만 원 정도 팁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혼하는 날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새벽 4시부터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한 3에서 5만 원 원장님한테 팁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 메인 원장님한테 팁을 주면 나눠줍니다. 개별적으로 주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원장님한테 한 3에서 5만 원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혼식에 나가는 사진사들한테 한 3에서 5만 원 팁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스드메 가격을 싸게 해주지만 내가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인건비를 충분히 줬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재능 기부 업체다 보니까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이렇게 조금 배려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엄청 더 많은 이 활력소가 되고 해서 오띠모 손님들을 대접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오띠모 웨딩 손님들이 엄청 대접받고 지금 결혼할 겁니다. 모든 업체 가면 오띠모 손님들은 엄청 대접받는 이유가 나는 예산 결제가 없고 오래되고 의립합니다. 늘 그렇게 인생 살고 내가 하나를 베풀면 남이 나한테 뭘 주고, 우리가 한강에서 낚시를 해도 낚시에 그 1,000원짜리 뭐 지렁이라도 사가지고 넣었을 때 고기가 물려오듯이 내가 양보를 하면 남도 잘해줘서 우리 손님들이 엄청 대접받고 있고요. 부케 고르는 거는요, 부케는 스드메 패키지 계약할 때 골라도 되고 본식 드레스 가봉 결혼 5일 전에 그때 골라도 된다는 거 참고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제가 긴 동영상을 촬영해서 1편에는 웨딩드레스 스드메 관련된 거 정보를 드렸고 지금은 메이크업하고 스튜디오 정보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